시작해보시죠. 외울 거 외워줘야 돼. 오비탈의 종류를 얘기해보면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3d 4s, 4p, 4d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숫자가 주 양자수예요. 3s, 3p, 3d는 다 3번 껍질. 그 다음에 알파벳이 부양자수라고 그랬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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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전부 다 L은 0. 이름이 P인 애들은 부양자수가 1인 거예요. 이름이 D면 부양자수가 2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정해지면 오비탈의 개수도 정해지는 거예요. S는 각각 몇 개씩? 여기는 한 개씩. P 오비탈은 껍질마다 3개씩 있고요. D 오비탈은 5개씩 있는 거예요. 요 리스트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겠다. 양자수 규칙 숫자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거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제로 치면 N, L, MN 썼을 때 그죠? 2,2,1이 어떤 오비탈이냐 혹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가능한 거죠. 되냐 안 되냐 이거. 2,2라는 말은 오비탈의 이름으로 바꿔 읽으면 ED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이런 거 불가능하네. 이런 거 불가능하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양자수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양자수 값에 따라 오비탈의 이름을 읽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외워주시면 돼요. 되죠? 84페이지의 스핀자기 양자수 요거 제가 아직 설명 안 했고요. 설명 아직 안 했어요. 85페이지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있죠. 그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여기서 준위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에너지 준위라고 쓴다 그랬어요. 오비탈의 에너지라고 써 있어도 그냥 똑같은 뜻으로 읽으셔도 돼요.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불연속적인 에너지, 이걸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은 수소에서 정확하게는 전자가 한 개일 때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인 거고 다른 원자는 다 전자가 2개 이상이니까 전자가 하나인 경우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제 대학교 화학 이런 데 가면 뭐 헬륨 1 플러스 이온 그런 것도 여기와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화학원에서 볼 일은 없어요. 화학원에서는 그냥 수소와 나머지로 구분된다 라고 해도 좋아요. 수소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s가 에너지가 낮고요 2s랑 2p랑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s, 3p, 3d는 다 에너지가 똑같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이다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 여기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k 얘네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k 기억나죠? 요거 3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1k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 자외선, 여기서 여기로 가면 가시광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자외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죠? 요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애초에 주양자수가 오비탈의 에너지를 말해주는 양자수니까 주양자수가 같은 에너지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원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자가 여러 개인 경우 다전자 원자라고 합니다. 다전자,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와 전자끼리 서로 반발력을 만들어요. 전자가 서로 많이 반발한다. 반발이 강하다. 그럼 안정해지냐 불안정해지냐? 인력이 강한 게 안정한 상태고 반발력이 생기면 그만큼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 모양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랑 R형 모양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반발력이 똑같진 않겠죠. 반발력이 다르겠죠. 그러면 반발력이 다르면 안정한 정도가 달라지니까 오비탈의 에너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끼리 서로 반발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좀 생긴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면 1S가 있고요. 같은 주양자 수에서도 부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럼 3번 껍질에서도 3S랑 3P랑 3D랑 에너지가 다 달라요. 3D는 에너지가 조금 많이 높아져서 4S보다도 더 높아져요. 3번 껍질 에너지, 4번 껍질 에너지가 있었겠죠. 근데 얘가 반발력을 느껴서 4번 S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4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P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순서가 좀 바뀐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86) 페이지 가볼게요. 1번 OX 해주세요.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궤도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자가 어디에 있다는 모르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집, 전자 구름의 모양인 거고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지 어디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그런 건 모르는 겁니다. 그죠? 원운동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위치와 그러니까 거리와 속력을 둘 다 알아야 원운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모르니까 원운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2번 L 껍질에는 SPD 오비탈이 존재한다. 맞냐? 틀리냐? 틀리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알파벳 아까 기억나시죠? 1번 껍질이 K, 2번 껍질이 L, 3번 껍질이 M 이렇게 가는 거죠. L 껍질은 D 오비탈이 없네요. 3번 S 오비탈은 L과 ML 값이 각각 한 가지씩만 존재한다. 맞네요. S 오비탈이면 L은 0이고 ML은 0이죠. 4번 P 오비탈은 N은 2인 전자 껍질을 붙어 존재한다. 맞아요. P 오비탈은 1번 껍질에는 없고요. 2번 껍질 이상에 존재하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쓴 거겠지? N은 2부터 작아지는 쪽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었겠지? (2번) 주양자 수가 2번인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양자 수가 2번이니까 오비탈의 이름은 다 2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모양이 공 모양이죠. 그러면 S 오비탈. 나다라는 모양이 똑같고 방향만 돌려놓은 거죠. 셋 다 2P 오비탈. 됐죠?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나는 그 R형이 X축에 누워있죠. 이걸 2PX라고 부르고 나는 Y축에 누워있고요. 다가 Y축, 라가 Z축에 누워있네요. 2PX, 2PY, 2PZ라고 불러요. 됐죠? 자기 항자 수가 얼마라고요? 자기 항자 수가 얘는 0이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도 돼.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누가 마이너스 1이다, 누가 0이다 이렇게 짝짓지 않는다. 이해됐죠? 1번 라는 EPZ 동그라미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세 가지이다. 아니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건 돌려도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 그렇죠? 이거는 S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틀린 말이고요. 3번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요거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요걸 설명해 주는 개념이 스핀 자기 양자수예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요거는. 지금은 오비탈의 모양과 양자수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4번 가나다라의 방위 양자수는 모두 다르다. 아니에요. 어때요? 부양자수는 가에서 0이고 나에서 1, 다에서 1, 나에서 1이에요. 그죠?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면 5번 경계면 밖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0이다. 요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요거 제가 요 5번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시험에 나오진 않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전자의 존재 확률을 표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표시하는 게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가로가 거리, 세로가 확률이고 이 그림에 뭐가 표시되어 있지 않냐면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S와 P가 구분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이쪽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이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수학 시간. 그래프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은 아닌 거죠. 그 말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위치와 에너지를 동시에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수학으로 열심히 계산했어. 수식에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핵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그 사이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오비탈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는 오비탈 그림은 요 확률이 매우 작은 영역을 잘라낸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확률을 더해요. 이제 수학에서는 적분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하면 90%가 되는 그런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확률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가 되는 어떤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식상으로는 핵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다 가능해. 가능한데 영역을 요 정도로 제한하면 요 안에 90% 정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영역을 딱 정할 수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그린 게 오비탈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 가로 5번 경계면 그림에서 이 경계면의 바깥쪽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냐 아닌 거죠. 경계면 바깥에 우주 끝까지 다 합쳐서 확률이 10% 정도는 된다는 거지. 확률이 0은 아니다. 됐습니까? 5번은 틀린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 4번 잠깐 건너뛰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구분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수소에서는 ESEP 에너지가 어떻다? 수소에서는 에너지 똑같다. 질소에서는요? 질소에서는 ESEP 비교하면 EP가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더 높다. 괜찮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과 양자수 그냥 외워라. 옆에 넘어가셔서요. 전자배치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까지 같이 볼게요. 요걸 보면서 제가 스핀자기 양자수를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전자 배치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해줘야 돼. 전자 배치라는 건 전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그럼 오비탈이 몇 개 있냐면 무한히 많이 있어요. 수소 원자에도 1s, 2s, 2p, 3s, 3p, 3d 다 있죠. 껍질 번호 5번, 6번, 7번 막 올라가잖아. 오비탈의 개수는 사실상 무한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소 원자니까 전자 하나를 그 중에 어딘가에 오비탈에다 집어넣는 거죠. 전자를 집어넣는 걸 그냥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 배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경우의 수가 많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전자를 집어넣어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그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전자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정리해 놓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대로 따라하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 배치 규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은 싸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싸움의 원리라는 건 이 쌓아 올리다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라. 그죠? 에너지 순서대로 집어넣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의 전자